T&D북 64페이지 피시면 이제 2단계로 수행 의무의 식별이 있어요. 2단계로 수행 의무의 식별을 보면 우리 일단 수행 의무의 식별, 일단 수행 의무의 정의를 보시면 고객에게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이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거기 있는 셀프 스터디 얘기예요. 셀프 스터디. 셀프 스터디 1, 2번을 좀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주의사항인데, 첫 번째로 계약 준비 활동은 절대로 수행 의무에 포함되지 않아요. 수행 의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해야 되는 건데, 계약 준비 활동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준비 활동이 제가 저번에 뭐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인천항 있고 부산항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LA 있으면, 내가 상선 회사라서 고객이 부산항에서 LA까지 짐을 옮겨달라고 했대. 근데 내 배는 인천항에 있대요. 그럼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하려면 인천항에 있는 배가 일단 부산항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요 활동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활동으로 계약 준비 활동이지만, 요게 수행 의무가 아니라고요. 여기에는 거래 가격을 배분해주면 안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보시고,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만약에 우리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수행 의무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행 의무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 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화나 용역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고객에게 이전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약속도 고객과의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나오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우리 바로 볼게요. 우리 교재 그 연습서 25페이지 보시면 문제 7번이 있는데, 25페이지 문제 7번에 사례 1번부터 7번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실제로 8번이랑 9번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8번이랑 9번을. 실제로 이 수행 의무의 식별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에 내기는 솔직히 좀 사이즈가 작은데, 굳이 낸다면 요 문제처럼 사례를 여러 가지 준 다음에 수행 의무가 한 개짜리 여러 개짜리 한번 가려봐라 이렇게 낼 수는 있어요. 근데 1번부터 7번까지는 쉬우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26페이지에 사례 8번이랑 9번을 좀 보셔야 되는데, 사례 8번을 보시면, 기업은 제조기업으로 최종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유통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한다. 기업은 과거부터 유통업자에게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 최종 고객에게 무료로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해 왔다. 기업은 유통업자와의 계약을 협의하는 동안 당시 유지보수 용역을 분명히 약속하지 않고, 기업과 유통업자 간의 최종 계약에도 그 용역 조건을 규정하지 않았다 나와 있거든요. 요 경우에는 별도의 수행 의무로 유지보수 용역을 볼까요, 안 볼까요? 요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태까지 해왔대. 과거부터 유통업자에게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 최종 고객에게도 무료로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해왔대요. 근데 이번엔 계약서에 그런 얘기가 없대. 이 경우에 유지보수 용역을 별도의 수행 의무로 볼까요, 안 볼까요? 얘기했잖아요. 계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객에게 기대를 하게 한다면 수행 의무에 포함될 수 있다고.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고객에게 정당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걸로 봐서 별도의 수행 의무로 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나 했고요. 사례 연습 9번을 풀 건데, 사례 9번을 보시면, 기업은 제조기업으로 최종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유통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한다. 기업은 유통업자의 계약에서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안 하기로 그냥 썼대요. 그리고 기업은 보통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시점에 유지보수 용역 제공에 대한 암묵적인 약속도 생기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안 했어. 기대도 안 해. 기업은 유통업자에게 제품에 대한 통제를 이전함으로써 계약이 완료됐대요. 그러나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기 전에 기업은 유통업자에게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무료로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대요. 자, 지금 이 수행 의무의 식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수행 의무가 단일의 수행 의무인지 혹은 복수의 수행 의무인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쵸? 왜? 복수의 수행 의무이면 거래 가격을 배분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단일의 수행 의무인지 복수의 수행 의무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역시도 언제 따지는 걸까요? 수행 의무가 한 개짜리인지 두 개짜리인지는 무조건 계약 개시 시점에 따진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인식 기준서는 거래 가격을 제외하고는 다 계약 개시 시점에 세팅하고 나서 안 바꾼다니까. 제가 여러분이랑 지금 이거 심화반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여러분 세법 파악을 안 하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막 끌고 와서 야 너도 해 막 너도 해 하세요 막 이래. 그렇게 하더라도 수행 의무는 그냥 세법이랑 재무회계지 세법 파악은 안 들어간다고. 계약 변경이 아니고서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계약서에 명시를 해놨죠. 안 한다고. 근데 계약 개시하고 나서 중간에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요 경우엔 별도의 수행 의무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개시 시점 기준으로 수행 의무에 포함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례연습 8번이랑 사례연습 9번 정도가 실제로 수행 의무 배분하는 이 국내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 중에서 제일 복잡한 문제예요. 이 8번이랑 9번 정도까지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다시 키앤드북으로 돌아오시면, 그래서 이 수행 의무가 단일의 수행 의무인지 복수의 수행 의무인지 보려면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 아시죠? 재화나 용역을 한 번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재화나 용역을 연속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거기 키앤드북 64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02번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이 있죠. 이게 뭡니까? 한 번 제공하는 거고, 03번에 1년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이 있잖아요. 이게 연속해서 제공하는 경우, 다른 말로 시리즈로 제공하는 경우라고요.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시리즈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단일의 수행 의무로 보고, 조건을 만족한다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요 정도만 그냥 말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저희 집에 하루 야채가 하루에 4개씩 365일 동안 온다고요. 그럼 수행 의무가 4개 곱하기 365에서 1200개예요? 아니라고요. 그냥 하루 야채를 1년 동안 제공하기로 한 거니까 하루 야채 1년 동안 제공하기로 한 단일의 수행 의무를 365일 동안 안 분해서 그냥 수익을 인식하면 돼요.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거기 읽어보시면 65페이지에 보시면 1년에 구별되는 재원항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기업이 일정한 기간에 같은 재원항 용역을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상황처럼 실질적으로 서로 갖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1년에 구별되는 재원항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요건은 그냥 여러분이 보시고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보고 요 경우에는 단일의 수행 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것이므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말로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럼 이 재화나 용역을 한 번 제공하는 경우에 단일의 수행 의무인지 복수의 수행 의무인지를 따질 때 복수의 수행 의무가 되려면 요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를 만족해야 복수의 수행 의무로 보잖아요. 그럼 요건이 어떻게 돼? 첫 번째로 계약 내에서 식별이 가능해야 되죠. 계약에 만약에 뭐 시원한 스쿨이라면 그 갤럭시 탭에 강의를 넣어주기로 했대. 그럼 갤럭시 탭 따로, 강의 따로 계약서에 써 있다고요. 두 번째로 뭐 해야 돼? 다른 자원과 함께 효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봐봐. 만약에 그 땡땡스쿨 같은 경우에 갤럭시 탭에 강의를 넣어주기로 했어. 받아서 강의 지우고 갤럭시 탭에 다른 거 영화 넣고 인도니 강의 넣고, 그럼 다른 자원과 함께 효익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런 경우에는 요 두 가지가 만족되면 복수의 수행 의무로 봐서 별도의 수행 의무로 본다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 수 있는 라이센스를 빌려주고 제작도 같이 해주기로 했대. 요 경우에 계약 내에서 식별이 가능하지. 라이센스와 제작이 있으니까. 근데 요 약 만드는 기술이 매우 어려워서 어차피 나밖에 못 만든대. 라이센스 빌려줘도 다른 애들은 못 만든대. 이런 경우에는 다른 자원과 함께 효익을 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일의 수행 의무로 보지만 라이센스만 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대. 그럼 요 경우에는
아이 사실 너는 라이센스만 빌려주면 나는 여기랑 하려고 했는데 네가 만들어준다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자원과 함께 효익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제작까지 해준다고 했으니까 별도의 수행 의무로 본다고요. 너무 대표적이니까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실제로 근데 요것만 갖고는 문제 내기 어렵다고요. 이거 갖고 문제 어떻게 내? 내가 구분을 어떻게 할 거야 시험장에서.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기준서에서 세 가지 단어를 줬죠. 요 세 가지 단어가 들어가면 단일의 수행임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단어가 뭐였습니까? 저희 셀프 스터디 1, 2, 3번에 나와 있죠. 1, 2, 3번에. 이 1, 2, 3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일의 수행임으로 그냥 본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뭐? 결합 산출물. 결합 산출물에 해당하면 단일의 수행임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파트 단지를 건설해주면 아파트도 져주고, 문화센터도 져주고, 수영장도 져주고, 좀 별거 다 져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하나의 산출물 아파트 단지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따로 수행의무, 문화센터 따로 수행의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합쳐서 하나의 수행의무로 본다고요. 단어로 기억하셔야 돼. 결합 산출물.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었습니까? 고객 맞춤화요. 고객 맞춤화. 여기 부티크 모나크처럼 뭐 비싼 아파트 같은 경우엔 아파트도 비싸게 한 30억짜리 아파트를 져주는데 안에 인테리어도 너에 맞춰서 따로 해준대. 그럼 사실 아파트 지어주는 거 따로, 고객에 따라 인테리어 따로 해주는 거 따로지만 어차피 요거 합쳐서 이 고객한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결합 산출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냥 단일의 수행임으로 본다고 그랬고요. 세 번째로 뭡니까? 상호 의존도랑 연관도가 높대.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수행임으로 본다고 그랬다고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